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윤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그러니까 모레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탕평과 지역균형 발전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청와대나 내각의 인사를 보면은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방 공약 이행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전북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의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전북의 몫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토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의 강동원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누리당의 김경한 익산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유기상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일보 이경재 수석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월요일이면 박근혜 당선인이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죠. 박근혜 정부 출범 및 전북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와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출연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원 의원님. 네, 저는 이 죄송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이 정치적 관점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주의의 후퇴였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달성, 완성은 통일에 있다고 보는데 이명박 정부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 엄청나게 악화시켰는데 이명박 정부의 모든 것을 승계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통일보다는 반통일 쪽의 정책이 우선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의 후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야당의 위기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사실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어느 쪽이 더 진보인지 보수인지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새누리당이 정권을 뺏겼던 과정에서 결국은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오히려 진보 쪽으로 선회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먹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민주당은 오히려 거기에 태만하고 국민의 민심을 등한히 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굉장히 위기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네, 김경한 위원장님. 네, 우리 박근혜 정부의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공히 한 1년 동안은 서로 화합하는 그런 정치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의미는 국정의 패러다임이 이제 국가에서 국민으로 국민 행복 시대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행복 시대는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맞춤 복지를 통해서 창조 경제를 만들어서 우리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국가가 아닌 국민의 행복 시대를 제대로 만드는 그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또 과제로 보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북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제는 대북 문제를 어떻게 박근혜 정부가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하고 또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저성장 시대를 어떻게 또 극복할 것인가. 또한 그런 반면에 또 양극화 문제를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난제들이 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공약 때 후보 때 대탕평, 대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우리 전북도 앞으로 여러 가지 그 8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전북도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에 기대를 해도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기상 기획관리실장님. 예, 그 새롭다는 의미는 뭐 희망이랄까 설렘이랄까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간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가 출발하는 즈음에서 또 한번 이제 희망을 갖게 해보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큰 그 사명이랄까 역사적 소명이 그 대통합이랄까 이 균형 발전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통한 이 사회적 병리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양극화를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국정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통합의 문제, 이 균형 발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의 삶에 보다 정치의 그 핵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국정 과제 발표된 걸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이제 일관되게 해오던
일자리, 또 민생, 삶의질, 협동조합 이런 민생 위주의 정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걸 보면은 그래도 이 시대 정신을 조금 읽는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고 지역 균형 발전이랄지 대통합의 의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관망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상당 부분은 그런 민생에 주목한다는 부분은 기대를 갖게 하고 또 이것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보다 더 균형 발전과 통합이 가시화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부탁드릴게요. 네,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가 이틀이면 열리게 되는데요. 일단 기대 반, 우려 반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기대하는 거는 MB 정부가 그동안은 그 실정이 너무 많았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한 그런 때한 반작용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당선인이 워낙 그 부풀려진 그런 공약들을 많이 내걸어서 예컨대 100% 대한민국이 만족하는 시대를 연달지 또 국민 통합을 하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첫 작품을 땄다 하는 게 인선 아닙니까? 청와대 비서실하고 내각하고 30명 인선을 했는데 그 결과는 결국 빈말이 돼버렸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박근혜 당선인의 그 트레이드 마크와 말하자면 원칙과 신뢰, 약속 이행 이런 것들인데 과연 5년간 그런 약속들이 이행이 될지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많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금 측근한테 털어온 얘기를 보면은 밤잠이 안 온다. 여러 그 현안들이 많고 공약들을 이행할 그 중압감 때문에 밤잠이 안 온다고 그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박근혜 당선인은 대탕평과 지역 균형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내각과 청와대의 지금까지 인선을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김경환 위원장님, 예. 최근 그 내각과 청와대 인선이 완료가 됐죠. 네. 그 진영 장관이 전북 출신으로 돼 있던데 네. 그 이분은 뭐 초등학교 때 가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서울서 나왔고 애초에 발표에는 서울 몫으로 돼 있다가 나중에 전북이라고 살짝 바뀌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네. 이게 뒤늦게 그 짜맞추기라는 인상까지 주고 있는데 이번 그 대탕평에 대한 의지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당선자께서 후보 시절에 이쪽 전북에 와서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 또 호남의 그런 눈물을 닦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인선을 보면 그 실용주의 또 전문성, 우선 경제를 살려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 전북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쉽고 좀 그런 면이 당연히 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의 인수위원회도 건의하고 했습니다만은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보면 장관, 수석들 뭐 30명이거든요. 30명 중에 호남 출신이 5명입니다. 호남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큰 의미에서 호남으로 따지면 5명입니다만은 우리 전북은 좀 전북만의 홀로서기를 하자 이런 사회 각계각층의 또 뭐 지식층이나 이런 또 전라북도 전체 도민의 생각이 좀 이렇게 홀로서기를 하자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자리가 또 여러 가지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전북 몫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고 또 우리 새누리당 우리 입장에서도 저희들 또 강력하게 건의해서 전북이 꼭 그런 대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발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동원 의원님께서도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선 그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시절에 우리 호남 쪽에 와서 유세했던 내용을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 와서 유세할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대탕평책을 써서 호남의 인재를 등용하겠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밀어줬는데 호남 무시했지 않냐. 이런 자극적인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결과를 놓고 보십시오. 17개 부처의 장관, 총리를 비롯해서 17개 부처의 장관 중에 지금 전라북도 출신 진영 후보 한 분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분은 아버지의 본적이 전라북도일 뿐 사실상 전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헌정 이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라북도 출신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이 과연 대탕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불만스러운 이런 것이다. 저는 이런 이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애정이 과연 있겠느냐. 그리고 선거 때 공약했던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지켜질 수 있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그러면 전라북도 출신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과연 개혁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이 집을 두 채 가진 그 장관 후보들이 10명이나 되더라고요. 부자들이에요. 예. 어떤 장관 후보는 7천억 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강부자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성시경 정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균관대 출신, 고시 출신, 경기고등학교 출신. 이 성시경이라는 또 이 색다른 신조어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새누리당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김기현 위원장님 짧게 봤습니다. 아니, 이제 처음 시작인데 네. 진영 그 장관께서는 전북 자주 오시고 또 여기 지금 현재도 그 친인척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북 애정을 많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우리 유기상 실장님 계시는데 도의사님께서 직접 가서 진영원 만나서 전부 전라북도 현안 다 설명하고 거기서 다 듣고 그 바쁜데 전부 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좀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도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정말로 전북에 대한 그런 애정을 이분이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부로 저는 느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께서. 네, 그래서 조금 더 참아주시고, 참아주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분출을 해야. 네, 그러니까 좀 참아주시고 대신 우리 전 국민이 다 똘똘 뭉쳐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또 언론은 언론대로 해서 한다면 아마 전북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북이 정말로 대탕평을 통해서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전북이 아주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먼저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정말 기대를 갖고 저희들이 한번 해봅시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토론이 초반부터 상당히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이렇게 새 정부의 전북에 대한 창구가 없다면 전북 소외가 계속될 거라는 걱정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토론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5년간 최대 아마 숙제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이. 근데 이제 아까 그 두 분 말씀과 연장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 이제 MB 정권의 유인촌 장관처럼 그런 형식적인 그런 그 전북 끼어넣기가 됐는데 진영 장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전라북도에서 관심도 많고 애정도 있고 또 어떤 현안을 갖고 들어가면은 다시 또 찾아와라 또 나한테 그 부탁해라 이런 그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취할 태도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런 그 인선을 했지만 사람은 껴안고 우리가 앞으로 어폐가 있습니다.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지. 저거나 비빌 언덕이 있는 이런 시점에서 자꾸 배척적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닌가. 앞으로 이 인명 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텐데, 우선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것 같고, 좀 막연한 도정 추리가,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이 무슨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공약들을 내걸고 어떤 설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지 그걸 면밀히 읽고 깨닫고 이해를 해서 그에 맞추는 그런 도정이 돼야 그나마 우리가 좀 챙길 거 챙기고 또 얻어먹을 거 얻어먹고 예산이랄지 인사랄지 그런 것이 앞으로 최대 숙제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험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기현 위원장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야권에선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인사가 이루어져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게 인사청문회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여야 어느 정도 합의는 다 봤는데 이제 방송통신 문제에서 광고 문제, 이제 ICT 정보통신 기술이 한데 집약돼야 된다. 그게 미래창조과학부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게 앞으로 양질의 먹거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부처인데 거기에 이제 방송통신의 방송통신을 장악하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장악이 안 됩니다. 광고를 일로 넘기나 절로 넘기나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여당도 좀 양보하고 야당도 좀 양보해서 좀 적점을 찾아서 박근혜 정부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만들어 줘야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 들어가면 구 장관들을 데리고 국무회의를 한다는 그런 기형적인 형태가 벌어지면 그 피해가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도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딱 한 가지 남아 있다고 그래요. 강동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딱 한 가지 남아 있다면 그걸 서로 좀 양보해서 그걸 대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강동원 의원님, 개편한 이전의 인사 발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편안 이전의 인사 발표는 사실은 이제 총리 내정자가 뭐 권한을 행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법 테두리 내에서 보면 그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방 우리 김경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조직국 관계는 제가 볼 때 여야의 어떤 협상 문제가 아니고 인수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 문제가 가장 첨예한 부분인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안 보셨습니까? 예. 이 뭐 공중파 뭐 이 종편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이 편파 방송이 됐다는 것을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이것을 소위 말하면 독임제 장관의 결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쟁점이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여야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야당 안에 상당히 동조를 하고 있고 이 인수위 안에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협상을 해서 가져가면 인수위에서 그냥 보이콧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사실은 이 인수위에서 처음에 이 부분을 검토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부 개편을 했던 정보통신부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이 정보통신부를 폐지한 것이 실패했다. 이렇게 자기들이 규정하는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환수해야 되겠다는 건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지식경제부나 행안부나 문화부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합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기능만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보다도 훨씬 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시각이고 이것에 접점을 찾아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협상을 해도 인수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인수위가 오늘 지금 회단식을 하니까 이제 아마 좀 대표나 원내대표에 재량권을 주어서 정책의장이나 이제 뭐 재량권을 주어서 이게 정말 타협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이 이것은 국민한테 피해가 국민한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기 이전에 예. 이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광고 부분인데 방송통신위원회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광고는 일정 부분의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인데 그걸 뭐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뭐 미래부에서 장악하려고 한다 하는데 꼭 그게 지금 현 시대에서 이게 장악이 되는 건지 그것도 다시 되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거는 정통부 관료 출신들이 지금 이미 자기들끼리 이 사전에 협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인수위에 보고했고 인수위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근데 예, 그 문제는 예.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 방통위 문제가 아니고 조직 개편 문제는 박근혜 당선인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18개 부처 장관을 발표할 때 적어도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해양수산 이런 데는 기구 없이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면은 18명을 발표하면서 야당한테 협조를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은 국회의원 출신이고 국회를 존중한다. 앞으로 야당도 파트너 삼아서 앞으로 형철해 나가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 이행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그 다른 문제가 있고 그 핵심은 박근혜 당선인이 잘못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 야당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 출범 전에 뭐 통과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지 뭐 이전 정부가 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인수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건 박근혜 당선인이 잘못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해를 사후에 그 이후에 다 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구해가지고 이제 협상이 지금 물밑 협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자, 네. 이 부분에 대한 토론 여기까지 하고, 자, 이번에는 전북 현안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유기상 실장님,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북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건의를 하셨죠. 예. 무엇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어제 이제 국정과제 발표에 그 일부가 이제 관련되는 것들도 지금 정부의 큰 틀에서의 방침은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국정과제는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될 정부의 목표, 그다음에 이제 전략, 이런 단위,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선거 과정에서 7개 공약을 걸었습니다. 뭐 새만금의 뭐 지속적 안정적 추진부터 시작해서 한 7가지가 있고 또 이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같은 것은 구두로 또 그렇게 발표한 게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지역 공약이라고 그래서 따로 지역 공약 이행 계획에서 이제 다뤄질 걸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업들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각 부처의 사업 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는 이 재정부서 또 예산실에
예산으로 담겨야 되고 또 이제 규모가 500억 이상 되는 큰 것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또 통과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저희가 12개 과제를 약속을 이행하는 정부, 또 그게 또 지금 그 새 정부의 어떤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꼭 이행할 걸로 지금 기대를 합니다만은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논리적인 그런 절차 문제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하고 또 오늘 국회의원님들 또 여야 정치권의 또 협력을 받아서 이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위원장님. 전북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목소리와 역할이 아무래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겠습니까? 어제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그 5대 국정 목표하고 140개 국정 과제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식품, IT 산업, 정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근혜 당선자께서 공약한 7가지 하고 또 그 5가지 그 세부사항 이런 것이 다 그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하고 또 행정, 사회 이 모든 것이 다 통합해서 박근혜 당선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제 상반기 내 6개월 안에 이런 사업들을 다 추진하겠다. 선별해서 쳤는데 제대로 된 사업들은 상반기 내에 추진해서 이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북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정치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국회는 하나도 없지만 우리 새누리당 전북 도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강력하니 우리 전북의 그런 공약들이 반영이 안 된다면 투쟁을 할 것이고 반영이 된다면 빨리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래서 우리 전북에 양질의 일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투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7대 우리 공약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 전북 공약은 반드시 박근혜 당선자는 지킬 것이다. 이렇게 또 확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동원 의원님. 네네. 새 정부 출범이 임박했는데요. 네. 전북 현안을 책임질 정부 부처 조직이 그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아직도 불투명한 게 현실입니다. 네. 그 예를 들면 미생물 융복합과학기술원 설립과 네. 지리산 덕유상권 힐링 거점 조성 사업 네. 뭐 이런 사업들인데 네. 이렇게 책임 부처의 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우리 지역 발전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악재라고까지는 좀 무리한 말씀 같고요. 네. 지금 정부 초기에 이 정부 조직법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하다. 뭐 이런 건데 이것은 이제 이 정부 조직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기능이 정확히 각 부처에 이제 확정이 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지금 부분이 부처의 어떤 업무의 영역 이것을 떠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데 우리 도민이 결집된 의견을 가지고 가느냐. 금방 우리 김기환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전북의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돼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공조체제가 더 시급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예, 김기현 위원장님 조금 전에 박근혜 당선인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8대 핵심 정책을 내놓았어요. 네. 그런데 전북 현안과의 연계성이 적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게 제가 공약 지방 추진단에 직접 몸담아서 이걸 했거든요. 네. 그래서 도에 우리 유기상 실장님 계시는데 도에서 받아서 또 여러 가지 몇 번의 그 토론회를 통해서 있고 확정을 하고 또 각 부처의 차관들 기획관실장 불러다가 이게 가능하냐 전부 그때 다 예산 관계 그다음에 우리 사업 이런 계획 정책 사업 이런 걸 다 문의하고 확정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나 또 이런 8대 공약은 큰 무리 없이 추진된다. 그것은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각 부처하고 또 여러 번 대화를 통해서 또 이 사업을 확정돼 그때 당시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보다 더 많은 또 사업들이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다 좀 문제가 돼서 다 처리를 하고 이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박근혜 정부에서 5년 동안에 반드시 지켜내고 또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산 확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가 네.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아마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가장 큰 재원 소요가 있는 곳이 지금 복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 공통적인 것을 처리하는데도 대략 한 135조 정도 지금 재원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큰 짐이고 이게 명쾌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 공약이랄지 이런 부분은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희가 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죠. 또 특히 SOC가 축소되고 복지 쪽에 편중이 되면 우리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국가 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공약 사업 이외에도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그 주력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 산업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이랄지, 그다음에 종자 산업, 또 뭐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것들 우리 도의 기존의 정책 방향하고 맞으면서 새 정부 방향이 맞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발부르게 국책 사업 발굴도 하고 내년 신규 사업 예산 발굴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이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가동해서 새로운 그런 국책 사업, 현안 사업, 또 국가 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이걸 논리화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관계기관들 협력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 국가의 목표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지리산 덕유 상권 힐링 거점 조성 사업 이것도 하나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거는 그 이제 전북도에서 어떤 지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는 공약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사업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500억 이상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처의 사업 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또 이제 예산이 담겨지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시군들하고 협조해서 예비 타당성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이랄지 구체화된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네. 중앙정부도 설득해내고 또 예산부도 설득하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강동원 의원님. 네. 지역구가 남원 순창이시라 이 사업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뭐 사실은 남은 순창뿐만이 아니라 무주 진안 장소 임실까지 포함된 6개 시구 내 사업인데 그동안에 전라북도의 모든 그 정책이 새만금 중심의 정책 때문에 이 동부산업권 지역은 소외된 것이 사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사업은 대단히 반길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금방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타당한 어떤 이 상황들에 대한 점검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지난한 그런 과제들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경재 의원님,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 정부에서 전북 현안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세 분들 다 그 장밋빛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그 고통, 고난 예산이 되고 있고 특히 그 앞으로 일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근데 앞으로 지금 장관, 청와대 비서실 인사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후속 인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관이랄지 차관보랄지 또는 고위 공무원단이 있으면 1급에서 3급 이런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특히 그분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고 전라북도도 많은 자료를 또 제공해 주면서 정보도 제공해 주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씨줄 날 줄 조직하는 거 앞으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그것이 돼야 지리산 힐링도 되고 8대 핵심 과제도 되고 새만금도 되고 단 여러 정책들을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새만금 얘기를 덧붙인 말씀 지금 있으시면. 네. 어제 인수위원회에서 210개 사업을 우리 8개 사업이라 포함해서 210개 사업을 이미 각 부처에 전달을 해서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강동원 의원님이 또 그 당의 원내대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이런 사업도 용역비라도 좀 확보해서 내년에 올 연말에 오늘이라도 해서 내년이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첫 단계부터 좀 시작하는 그런 걸 좀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라북도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실장님. 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새만금 사업이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특별법 통과 이후에 어떤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새 정부의 어제 발표된 국정 그 부분은 새 정부의 목표와 전략과 이렇게 방향성을 담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특정 사업이나 이런 것은
국정 과제로 선정하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각 지역의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공약에 이제 이행 계획에 담아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만금 특별법이 작년 연말에 이제 그 여야 또 도민들을 그 힘을 모아서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게 새만금 개발청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제 가장 큰 새만금의 문제가 권한과 책임이 다 분산돼 있었죠. 네. 그래서 6개 부처가 하다 보니까 전부 일관적인 그런 계획 수립도 어려웠고 또 이제 우리 쉬운 얘기로 하면 주인 없는 공사를 한 거죠. 가장 책임감이 있는 건 전라북도인데 전라북도는 권한과 돈이 없었죠.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새만금 개발청을 만들자. 그게 이제 새 특법에 담긴 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지금 국토부에 3월부터 이 새만금 개발청 개청을 위한 준비기획단이 설립이 되게끔 지금 이번에 인수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직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 새만금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것들을 시행령이랄지 시행규칙 후속법에 좀 담아야 되고 기업 유치를 새만금에 해오려면은 거기에 이제 재정적인 인센티브, 세금도 깎아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도 다시 후속 입법을 좀 정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강동원 의원님 비롯해서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그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후속 입법 조치와 함께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경제 자유구역하고 이게 조정을 정비해서 가급적이면 기업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지금 제도적으로 저희가 담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관련 부처들 정부하고 또 유관기관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착실히 진행이 되면은 새만금은 새만금 개발청이 지금 9월 달에 발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확실히 주인이 지금 챙겨지기 때문에 또 국가 예산 확보를 할지 이런 면에서 좀 유리할 걸로 보고 그게 또 가만히 놔두면은 또 잘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민들의 힘을 모아서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정치권과 함께 꾸준히 이건 노력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노력하는 만큼 이 새만금도 진도가 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추가 질문이네.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에 대한 상당 부분 책임이 이제 새만금 개발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전라북도와 앞으로 어떤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해왔던 것하고 기본적인 틀은 같다고 봅니다. 저게 우리 지역적으로도 우리 전라북도에 있고 또 전라북도의 가장 큰 비전 사업이죠. 그리고 저 인구가 뭐 70만 명까지 목표 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50만 일자리가 나온다기 때문에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가야 되고 또 이것이 국가 목표로도 그대로 지금 서해안을 우리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 교두보로 가야 된다는 게 지금 새만금 큰 플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나 전라북도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런 협력 관계는 유지하는데 다만 지금까지는 6개 분산돼 있던 것을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새만금 개발청이 조직 생존을 위해서라도 예산도 많이 딸 것이고 열심히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하고 협력 관계를 맺는데 지금보다 좀 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낫지 않냐. 그동안에 이제 전라북도 지사는 총리실과 6개 부처를 상대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주인이 확실히 정해져서 그런 협력 관계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김경환 위원장님. 새만금 개발청이 신설되면 어떤 그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특별법에 보면 네. 그 새만금청이 만들어져서 정책 사업을 할 때 전북도지사 협의하게끔 그런 몇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가 우리 전북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새만금 사업이 지금 재해된 건 아니고 보면 아까 우리 유기상 시장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인수위원회에서 3월에 준비 기획단을 국토부에 설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월 때부터 예를 들어 새로운 이제 마스터 플랜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만드는 마스터 플랜을 하고 있는데 그건 6개 부처에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하나로 통과해서 마스터 플랜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새로 새만금청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새만금은. 국비 유치와 외자 유치입니다. 일단 자금이 있어야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SOC 사업들을 다 해놔야 외자 유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비를 확보를 하려면 전에는 새만금위원회 총리실에 있었는데도 국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해수부에 있는데 아니 저 국토부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국비 확보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 판단은 국무총리실에 있는 새만금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대통령 직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무총리께서 이제 책임 총리를 한다고 하니까 국무총리 직속으로 해서 좀 이걸 활성화시켜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투자하면 이게 SOC 사업이 빨리 끝나면 이제 토지가 나오고 물이 빠지면 그러면 이제 의자 유치가 가능하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 전북 도민이 원하는 그런 플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 후세들이 그 취직도 잘 되고 말하자면 전북의 먹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 동남아의 먹거리를 거기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강동원 의원님. 예. 새만금 개발에서 관광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죠.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떤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새만금 사업은 이제 비단 관광뿐만이 아니고 농업 클러스터도 있고 또 이제 산업과학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21년 만에 지금 그 특별법이 지난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곡절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분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산 확보입니다. 근데 예산 확보인데 지금 이 국토해양부나 뭐 환경부나 6개 부처에서 산재되어 있는 업무가 이번에 이제 개발청으로 하나로 합쳐지는데 일반 회계 형태가 아니고 특별 회계 형태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 회계로 분류가 돼야 이게 일반 회계가 분류가 돼서 여러 가지 집중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이나 또 조세 제한 특례법, 국유재산 특례법 몇 가지 법을 고쳐놔야 됩니다. 이 법을 개정해서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법 체계 내에서 구축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2013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우리 국회의원 11명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또 한번 논의를 해서 법 체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새만금 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지가 궁금한데 이경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여건은 나아진 건 분명합니다. 6개 부처에 흩어졌던 거를 새만금 개발청이 이제 의제 처리할지 인허가할지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높아질 건데 저는 그 새만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새만금 하면 우리 도민들 시청자들께서도 다 그 185만 도민들이 개별적으로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다 있어요. 다 할 말도 많이 있고. 근데 그 전라북도가 과연 이 사업을 성격 규제를 어떻게 하고 끌고 갈 것인지 앞으로 지금 새만금 국책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미적지근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켜잡고 나갔는데 너무나 집착을 해버린 나머지 이게 전라북도 지역 사업으로 된 거예요, 이게가. 그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새만금 가지고 다 울게 먹었지 않습니까? 정치권도 새만금 이제 그만 갖고 놀아야 되고 전라북도도 과연 이런 식으로 새만금을 꼭 집착해가지고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예를 들면은 지난 4년간 4대양 사업에 22조 원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또 여수 박람회 하는 단일 프로젝트에 12조 원이 투입됐어요. 새만금이 22년이 지난 지금도 4조밖에 투입이 안 되고 앞으로 문제는 앞으로 그 많은 돈이 투입되더라도 성과물이 어떻게 나타날지 예?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비전, 미래 비전이 담긴 그런 사업이 하는데 그 비전에 나올 것인지 이것도 좀 불투명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새만금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전라북도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저는 결국 새만금 사업은 통치권자의 의지라고 보는 거죠. 아무리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의지가 실리지 않으면 지난 그 과거 정부처럼 똑같은 힘이 들고 예산 확보할 때마다 저항을 받고 또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파트식으로 니네 5천억 줄 테니까 우리한테 뭐 프로젝트 달라. 동남권 신공항 달라. 동남권 신공항 단일 프로젝트 하나가 10조 원짜리입니다, 이게. 이런 그 저항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걸로 보고 결국은 통치권자의 의지가 실린 문제라고 보는 거죠. 다행히 박근혜 당선인은 새만금 사업은 서해안 시대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교도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고. 마지막으로는 정치권의 그 입장입니다. 앞으로 정치권은 그만 좀 새만금에 팔아먹으세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한다고 자신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선거 때 몇 마디 쏘아붙이고 다시 흐지부지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벌써 22년간 뒤풀이해왔거든요. 과거 민주당 의원들 특히 여기 안 계시지만은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은 그 새만금을 팔아먹고 당선되고 그 뒤에 나몰라를 했습니까? 이제 정치권들 제발 새만금 좀 그만 팔아먹으셔야 될 걸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유기산 실장님, 예. 새만금이 전라북도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건 맞는데
이게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예. 그리고 전라북도가 탈새만금을 확실히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아까 질문하셨는데 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요. 일단은 이제 과거에 그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새만금에 이렇게 그 굉장히 지금 열렬한 그런 지지를 보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의 어떤 성장의 돌파구로 봤던 거거든요. 이 인구가 늘고 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 가장 큰 파괴력 있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전라북도에는 용담댐이라는 거대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새만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의 이렇게 큰 SOC는 만들어질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 전라북도가 먹을 거리가 뭐냐. 그게 이제 저희 신성장 동력인데 이른바 이제 식품 생명산업이랄지 자동차 기계산업, 뭐 용복합 산업, 관광 서비스 산업 이런 쪽이 이른바 새만금 이후에 장기적인 먹을거리 산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연구기관들 유치하고 또 인력 양성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중점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지역의 여러 가지 관련되는 그런 식품산업 클러스터랄지 또 혁신도시에도 농생명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관련 기업 유치가 지금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국책사업으로 새만금이 훨씬 더 국가의 특별행정관청인 이 새만금 개발청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가사업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새만금 개발하는데 보다 더 도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도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라북도 끊임없이 관여해야 될 그런 의무고 네. 그런 장치로서 저희가 전라북도 협의하도록 지금 해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치열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새 정부에 거는 기대와 역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강동원 의원님부터 하도록 하죠. 네, 뭐 마무리하기에는 좀 섭섭합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2011년도 1인당 지역 총소득액이 1,700만 원입니다. 제주도, 강원도보다도 작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뒤전 꼴찌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뭐냐? 당연히 우리가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좀 더 잘 사는 전라북도를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난 1961년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소위 52년 동안 지금 47년을 영남에서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5년이 추가돼서 집권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피폐해질 만큼 피폐해졌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도민의 역량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전라북도의 정치권은 대우각성해야 된다. 특히 민주당 정말 각성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김경환 위원장님. 이번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또 전북과 소통하는 박근혜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동원 의원 말씀대로 전북은 그동안 30년 동안 낙후와 소외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낙후와 소외를 떨쳐버리려면 그건 박근혜 후보께서 약속한 대탕평 정책이 전북에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 전북이 새만금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8개 공약 사업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겠고 또 우리 그동안 소외된 우리 전북의 인재들을 적세적소에 등용해서 우리 전북이 발전하는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이 전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박근혜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우리 전북도 그런 시대가 온다면 전북민들도 반드시 박근혜 정부에게 마음을 열고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번 새만금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꼭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기상 실장님. 예, 저는 그 새 정부가 꼭 성공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떠나는 대통령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런데 이 새 정부가 성공을 하는 그 가늠자는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 기본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탕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 발전 이루어야 됩니다. 전라북도가 2011년도에 지역 총생산에서 성장률로는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규모에서도 9등입니다. 그런데 소득에서는 꼴찌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본사가 다 서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우리가 성과를 갖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정책의 가장 첫 번째 놓고 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가장 중시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경재 위원님. 네,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 과제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정책이 없어서 그 국민이 불행하고 경제가 어렵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고 박근혜 당선인이 한 그 약속들이 계속 실천이 되고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이랄지 동서 화합이랄지 또 일자리 문제 또 중산층 70% 보건 문제, 복지 문제 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그 가치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전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도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했던 민생 경제 안정과 소외된 지역을 배려하는 대탕평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